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개막전만 해도 강력한 4강 후보로 지목됐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시즌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5경기에 벌써 10골을 실점했는데요. 모든 팀들 중에 최다 실점 팀이라는 불명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후 가졌던 지난 주말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연패는 끊었지만 아쉽게 득점하지 못하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공수 양쪽에서 부진한 모습인데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인천,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김현애 스포츠니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인천 유나이티드 부진 소식을 좀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두 경기 내용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일단 슬로우 스타터 인천 5라운드 동안 1승밖에 못했거든요. 네. 일단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평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고 갑니다. 네,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은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이제 출전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준급의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좀 순항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인천이 지금 초반에 좀 분위기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광주전에서 0대5 대패를 당했고 그 이후에 치러진 경기에서는 뭐 연패의 흐름을 끊긴 했지만 대구와의 경기에서 이제 0대0을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공격도 그렇고 좀 수비도 그렇고 좀 여러 좀 이제 뭐 문제점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영입된 선수들이 기대만큼의 활약은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될 게 좀 많은 그런 좀 상황입니다. 예. 오늘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화를 많이 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인천이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괜찮다고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다수 인천 팬들이 지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저까지 기분 좋지 않게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노래 가사로 조금 비유를 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인천 유나이티드. 이게 참 뭐 이게 3막으로 나누겠지만 1막인 내 거 같은. 낯설지가 않아요? 인천은 늘 이랬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강팀이었습니까? 늘 시즌 초반엔 엉망진창 아주 그냥 강등 1순위. 요즘에 인천을 보니까 내 거 같은 인천이 맞습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추억의 어떤 반감으로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죠. 5경기 동안 득점은 5점, 그 다음에 실점이 10점이에요. 지금 제가 순위표를 보니까 인천이 실점이 가장 많아요. 자, 수비 불안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 부분이 이제 2막입니다. 내 거 아닌. 인천이 못하긴 했었어도 이렇게 실점으로 와르르 무너진 팀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짠물 수비가 조금 옅어지긴 했었으나 그래도 어쨌든 끈적끈적하게 지더라도 아깝게 지고 이기더라도 다량점이 아닌 그냥 이렇게 좀 끈적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2실점. 그럼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3실점. 그 다음 경기에서 5실점. 이게 너무 인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수비만의 문제를 다 탓할 수 없는 게 인천의 공격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고사라고 하는 원톱이 있었을 때의 정수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무고사가 빠진. 그러니까 경기장에 11명이 있으나 11명이 다 뛰고 있으나 한 명 더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완벽한 수비라고 2선을 올라가고 1선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나쁜 게 뭐냐면 앞에서 그러면 결정을 지어주고 응집된 결과표를 만들어내야 상대 수비수도 밸런스가 깨지고 상대가 공격이 나오는 템포도 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일단은 가보자. 그런데 앞에서 그 9번 역할을 해주는 무거서가 없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없이 그냥 확 무너져서 볼 탈취돼서 뺏기고 뒷공간 다 털리는 느낌. 그러니까 인천의 수비를 논하기 전에 인천의 공격까지도 엉망인 총체적 난국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엄습해 옵니다. 이 무고사, 언제적 무고사 얘기를 오늘 다시 꺼내는 건지 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드필더 영입이 있었잖아요. 신진호 선수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이게 정말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어야 보배다, 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번에 올 시즌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지만
뭔가 이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많은 좀 균열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뭐 신진호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신진호 선수가 굉장히 수비 가담도 많고 활동량도 많고 패싱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2017년 이후에는 이제 줄곧 백스리 전술을 이제 쓰면서 이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비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양쪽 측면까지 포함을 하면 5명의 수비진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수비를 하는 상황인데 신진호 선수가 굉장히 또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내려와서 또 수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백스리와 신진호의 이 조합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진호 선수를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백포로 바꾸고 나서 신진호 선수가 좀 수비 가담하고 공격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지금 아예 토대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신진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조성환 감독이 좀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진호 선수의 뭐 개인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말 유기적인 호흡을 위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걱정하는 말씀이셨고, 자 이어서 내 거 아닌 것 같은 결과가 나온 그 지지난 경기 광주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5실점이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컸어요. 물론 수비 불안이었겠지만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금 기분이 더 안 좋았던 이유는 무조건 그냥 5대0으로 졌다라는 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광주는 어떤 팀인지를 이제는 11개 구단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광주같이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전방부터 압박을 해서 상대 뒷공간을 완전히 해주고 다니는 전술을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 전 4경기에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광주를 원정을 간 것이 맞춤 전술이 있을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조성환 감독은 상대의 또 맞춤 전략을 딱 준비해서 광주의 그 힘을 발휘 못하게 막 누가 또 선발이 될까라고 기대를 하고 광주 원정을 갔는데 나온 선발 명단을 보니까 그리고 경기 내용을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개막전부터 광주전까지 뭐 변화가 하나도 없는 인천 유나이티드. 좋아요. 그래서 전반에 2실점을 하고 후반에 30점 하는 동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후반에는 조성 감독이 이 광주의 이 빠른 발을 봉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뭐 아직은 2대0이니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후반전 전술 또한 그냥 똑딱이 교체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크게 상대를 전술을 바꾸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은 자리에 같은 선수 똑딱이 교체를 하면서 조성 감독님이 뭐를 도대체 노리시고 뭐를 생각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게 그거예요. 그러면 결과지가 혹은 이렇게 클린시트, 우리가 클린시트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되지 않는 뭔가를 바꾸는 게 있으셨어야 그거를 좀 참아줄 텐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경기 결과도 실망이고 조성환 감독님에 대한 어떤 신뢰적인 부분에 개인적인 실망감도 좀 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수비는 10개 실점. 자, 득점이 5점이에요. 5경기 동안. 자, 순위가 올라가려면 실점을 줄이면 되는데 득점이 늘어야 되잖아요. 지금 공격진도 못지않아요. 화력을 기대했었어요. 제르소, 은포쿠, 김보섭까지. 이 화력이 왜 안 살아납니까? 또 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뭐 무고사 선수의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인천 팬들 그다음에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무고사는 뭐 곧 인천에 돌아올 것이다. 뭐 이르면 뭐 이번에 돌아올 거고 좀 늦으면 뭐 여름 이적 시장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많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그런 좀 안도감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무고사를 너무 기다리고 있다가 흔히 말하는 정통 9번 스트라이커를 결국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에르난데스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뭐 제르소 선수도 스피드가 뛰어나고 뭐 기량 있고 다 좋은 선수지만 이 정말 정통 공격수를 놓고 경기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결국은 이제 대체하지 못하고 시즌을 시작한 게 결국은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도 이 인천의 이 공격을 좀 막아내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진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뭐 여름 이적 시장이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지만
무고사 선수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분명히 한 명 정도의 대체자는 그래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작년에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뭐 무고사 필요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다시 무고사를 얘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하여튼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이제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조직력이 더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는 감독 노릇이거든요.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팀이 바뀌고 선수가 바뀌는 게 또 축구인데, 일단 조성환 감독이 빠르게 조성환 감독 스스로 지금 뭔가 그 욕심이랄까요? 혹은 조성환 감독의 지향점이 빨리빨리 이렇게 뭐 선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11명의 선수가 뛰고 있지만 그 안 보이는 그 없는 그 선수 하나가 공백이 보일 정도의 지금 움직임이란 말이죠. 전체적인 움직임이.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조성환 감독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들의 선발을 맞추고 안 맞추고 이 선수가 선발이 맞다. 저 선수는 교체 선수가 맞다. 그리고 이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을 때 인천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걸 빨리 조성환 감독이 선수들한테 주입, 그리고 조성환 감독의 마음속에서도 요 포인트는 좀 버리고 이 포인트를 과감하게 내가 좀 마음에 좀 심어놔야 되겠다라는 것을 조성환 감독이 개인적으로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광주전, 그러니까 지지난 경기 광주전에 5대0 대패를 하고 나서 그래도 좀 추스르고 또 이번 대구와의 경기에서 좀 기대를 했잖아요. 물론 0대0이라서 아쉽긴 했지만 좀 달라진 경기였습니까? 내용이 어땠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결이 같은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광주전에서 졌으니까 이번에는 바꿀 필요는 맞아 없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구는 또 다른 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구는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팬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데, 전반에는 누가 봐도 전반에 힘을 빼고 웅크리고 있다가 후반에 완벽하게 대구를 제압하겠다는 전술이었어요. 제르소와 김보섭이 명단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제르소와 김보섭이 들어갔을 때 180도 달라진, 혹은 한쪽에서 크게 국면을 뒤엎을 만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전반에 또 하던 모습, 그러니까 5대0으로 지던 모습, 뭐 3대3으로 비기던 모습, 2대1로 지던 모습이 그냥 나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구가 세징야가 빠짐으로써 힘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천은 크나큰 변화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경기 그러면 같이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뭐 현장에서 보지는 못하고 이제 경기를 다 지켜봤는데, 일단 뭐 인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또 이제 측면 이 지금 풀백, 윙백 자리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왼쪽에는 김도혁 선수, 오른쪽에는 정동현 선수가 이제 윙백으로 뛰고 있는데, 보통 최근 들어서 이제 윙백의 흐름이라는 게 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으로 과감하게 들어와서 공격에 가담하는 형태의 윙백이 있고, 아니면 정말 폭발력을 이용해서 측면을 돌파하는 스타일의 유형의 윙백들이 있는데, 지금 이 김도혁 선수나 정동윤 선수의 자리에서는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유형의 윙백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지키고 좀 수비하고 좀 이런 식의 좀 뭔가 임팩트가 없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김도혁 선수가 뭐 윙백 역할을 뭐 과거에도 하긴 했었지만, 원래는 뭐 중앙에서 더 가까운 선수인데 뭐 이명주 선수와 신진호 선수의 이런 공존을 위해서 윙백으로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한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지금 이 두 명의 선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기용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폭발적인 선수들을 좀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김보섭 선수를 다시 뭐 내려서 쓰는 방안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요쪽에서부터 뭔가 공격의 실마리가 풀려야 전방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부담 없이 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구전도 그렇고 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라고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경기 내용을 그렇게 보셨는데, 이제 뭐 코치진이나 조성환 감독 쪽에서 뭐 그 내용 이후에 물론 결과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좀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현장 취재하시다 보면 뭔가 기대하거나 아니면 걱정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수비진의 안정감을 찾은 부분은 그래도 조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전 경기에서는
이제 김동민 선수가 이제 뭐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면서 수비진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김동민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수비진은 확실히 안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조합을 많이 좀 고민을 해보겠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건뭐 아길라르 선수가 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전방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아길라르 선수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아길라르 선수의 좀 이제 아쉬운 모습도 이제 좀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뭐 지금까지 계속 아쉬운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일단 다음 경기를 앞두고 지금 정비해야 할 것들 일단 단기간에 그런 뭐 쓴소리가 좀 가능하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 이제 오늘 노래가사의 산막입니다. 예. 어쨌든 결론은 내 거 같은 인천이거든요. 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런 나쁜 소리 걱정은 제가 다 할 테니까 저는 그거예요. 팬들은 조성환 감독 믿고 선수들 믿고 계속해서 경기장에서 뜨거운 목소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런 좀 트러블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욕설 대신 함성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 감독과 선수들은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팬들에 대한 보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적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결과지를 만들어서 승점 3점을 달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예. 유니폼이 찢어지고 흙탕물이 튀어도 박수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뭉뚱그려서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가 저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선수단과 감독만이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빨리 조성호 감독이 하나를 탈피하시고 선수들이 내가 한 발 더 뛰고 내가 한 번 더 말하면 분명히 경기장에서 그 시너지가 나올 거거든요. 아직 시즌 초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5대0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것도 4라운드 때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이제 38라운드, 33라운드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예. 선수들이 제가 하는 말을 이제 듣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나 팬들의 이 가슴 아픔을 좀 이해해 주시고 경기장에서 다 녹여내고 조성환 감독의 전술을 깨우친 조성환 감독의 전술을 다 녹여내서 웃으면서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북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북이 지금 팬들과의 소통 문제도 그렇고 네. 지금 성적도 중하위권도 내려가 있고 네.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지금 인천의 뭐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전북이 늘 최근 들어서 패하는 패턴들이 뭐 선제골 넣고 나서 후반 들어서 동점골 먹고 후반 막판에 이제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패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천이 분명히 이 부분을 집요하게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반 들어서 이제 잘 지켜내고 후반 들어서 빠른 선수를 이용해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면 그래도 최근에 전북과의 경기는 뭐 나쁘지 않은 좀 그런 내용들을 뭐 여러 번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고 좀 경기를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지금 전북전에 필승하기 위한 공략 포인트. 그렇다면 그거죠. 일단 과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경기에서도 지지난 경기에서도 보면 문전 앞에까지는 잘 가요. 막 경기장이 우와 하면서 함성이 확 이러다가 확 꺼지는데 자꾸 접고 자꾸 옆으로 내주고 예. 일단 전북전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페널티 박스 앞에서까지 갔으면 거기서 접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번은 예. 골문으로 붙여서 예. 상대의 간담을 좀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포인트 레슨을 저 따위가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예.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면 예. 예. 분명히 전북도 그의 어떤 반응이 올 거거든요. 그때 또 맞춤 전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 일단 인천은 좀 과감하게 슈팅을 날려라. 요게 좀 필승 예.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뭐 다른 어떤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정말 흔히 말하는 답도 없는 지금 예. 상황에 처한 팀들이 많아요. 뭐 감독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정도의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인천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좀 뭔가 해법들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희망적이다. 예, 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전북과의 경기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